여러분,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만약 10년, 20년 후에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의 나에게 말을 건넨다면 과연 무슨 말을 해줄까 하고 말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미래의 당신이 보내는 간절한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맨주먹으로 시작해 대한민국 경제의 기틀을 세운 거인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과 같이 치열한 삶을 살아온 인생의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외치는 목소리입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것만은 반드시 다르게 했을 텐데 하는 뼈아픈 후회와 깨달음의 총집합이죠. 과거의 후회가 미래의 당신에게는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잠시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분명 이 이야기는 당신의 내일을 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당신의 몸을 대하는 방식에 대하여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다. 이것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분들이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한탄입니다. 몸의 준비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침에 허리가 삐걱거리고 의자에서 손을 짚지 않으면 일어나기 힘들고 늘 오르내리던 계단이 에베레스트 산처럼 느껴지는 순간,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자유를 무자비하게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이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재앙이 아닙니다. 50대, 60대인 바로 지금 아주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시작되고 있는 변화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40대 후반부터 서서히 우리를 배신하기 시작해 70대가 되면 마치 굴러떨어지는 돌덩이처럼 걷잡을 수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괜찮을 때 시작하는 작은 습관이야말로 10년 후에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을 일군 정주영 회장이 매일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수킬로미터를 걸어서 출근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그는 건강한 육체가 모든 도전의 시작점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창하게 헬스장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TV를 보면서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기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마치고 그 자리에서 5분만 제자리 걸음을 해보세요.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처럼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칼로리를 줄이는 데 집착하지 말고 당신의 몸을 지탱할 기둥, 즉 단백질을 섭취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고기, 생선, 달걀, 두부, 체중계 숫자를 줄이는 것보다 내일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이 미래의 당신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성벽이 됩니다. 80세가 되어서도 내 두 발로 세상을 걷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편리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고 외치는 삶의 자부심이자 인간으로서의 존엄 그 자체입니다. 두 번째, 돈을 마주하는 방식에 대하여 조금 의외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선배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쓸 용기가 없는 돈은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 평생 아끼고 모았는데 결국 제대로 써보지도 못했어.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눈물과 함께 쏟아내는 뼈아픈 후회입니다. 자식들 집 사줄 걱정, 불안한 노후에 대한 막연한 공포 때문에 돈을 꽉 쥐고만 있었던 것이죠. 자식 걱정, 노후 불안, 그런 걱정들 때문에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며 일하다가 마침내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보려 할 때는 이미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다는 것, 정말 기가 막힌 비극 아닙니까? 언젠가 가고 싶었던 그 여행지, 언젠가 맛보고 싶었던 그 음식, 우리가 그 언젠가를 기다리는 사이 시간은 한 톨의 자비도 없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젊은 시절 돈을 쓰는 것에 막연한 죄책감을 느끼며 스스로를 억누르는 데 익숙해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모아둔 노후 자금을 무턱대고 탕진하자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돈이란 써야 할 곳에 가감하게 쓸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증명하는 법입니다. 현대 신화의 주력 정주영 회장의 철학이 바로 그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는 이봐, 해봤어 라고 물으며 불가능에 도전했습니다. 그에게 돈은 금고에 쌓아두는 종이가 아니라 꿈을 현실로 만드는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거창한 도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늘 궁금했던 동네 맛집에서 조금은 값비싼 점심을 맛보는 용기. 가격표를 보지 않고 예전부터 읽고 싶었던 책을 사는 작은 사치. 당일치기 기차표를 끊어 낯선 도시에 발을
내딛는 설렘. 아, 오늘 하루 참 즐거웠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경험은 단순한 추억을 넘어 당신의 남은 인생을 환하게 비춰주는 등불이 됩니다. 자녀들에게 무언가 남겨주고 싶다는 그 따뜻한 마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뒤에 남겨질 도모품보다 살아생전 인생을 뜨겁게 즐기는 부모님의 뒷모습이야말로 자녀들의 가슴에 영원히 남을 진짜 유산입니다. 스스로를 위해 마음껏 돈을 쓸 수 있는 건강과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짧습니다. 그러니 움직일 수 있는 바로 지금, 돈을 불안의 담보로만 쌓아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을 빛나게 할 경험에 가감히 투자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80세가 되었을 때 내 인생 후회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당신이 사는 공간과 소유한 물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래의 당신의 눈으로 지금의 집을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80대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탄합니다. 이 집은 이제 너무 넓고 물건은 너무 많아. 이 모든 게 짐이다. 젊었을 땐 아늑했던 공간이 오르내리기 힘든 계단과 청소하기 벅찬 방들로 변해버립니다. 언젠가 쓸지도 몰라 하고 쌓아둔 물건들이 어느새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죠. 그때 정리해둘 걸 하고 후회할 때쯤이면 이미 몸도 마음도 지쳐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몸에 힘이 있고 머리가 맑은 50대, 60대, 당신의 삶을 짓누르는 불필요한 무게들을 덜어낼 최적의 시기, 바로 지금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였지만 그의 구두는 늘 낡아 있었고 그의 집은 결코 사치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건이 많을수록 생각과 행동이 무거워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집 전체를 한 번에 뒤엎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서랍 하나, 내일은 몇 년간 입지 않은 옷 한 벌, 그렇게 작은 시작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나에게 이것이 꼭 필요한가? 10년 후에 내가 이것을 관리할 수 있을까? 라는 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신의 삶을 가볍게 만드는 것은 자신과 남겨질 가족 모두에게 베푸는 가장 깊고 조용한 사랑입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당신의 짐을 정리해야 하는 무거운 숙제를 남기지 않는 것, 당신의 소중했던 물건들을 당신의 손으로 직접 보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장식하는 애정 표현입니다. 네 번째, 바로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바친 직장을 떠나고 동지를 떠난 자식들의 빈자리가 느껴질 때 문득 서늘한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을 이끌었던 인생의 거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행복은 친구의 숫자에 비례한다는 믿음이야말로 가장 큰 착각이라고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이끌었던 거인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심으로 함께 웃고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그것만으로도 눈부시게 찬란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더 많은 사람과 연결되는 것이 성공의 척도라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관계의 넓이가 아니라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깊이입니다. 함께 있어도 내 영혼이 지치지 않는 편안함, 바로 그것입니다. 누군가의 화려해 보이는 인맥을 보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 필요는 단 한치도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는 관계라면 가감히 거리를 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바로 고독을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하지만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충만함을 느낄 수 있을 때 역설적으로 타인과의 관계 역시 건강해집니다. 좋아야 하는 책 한 권, 마음을 울리는 음악 한 곡이 당신이라는 인생의 집을 바치는 가장 튼튼한 기둥이 되어줄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인간관계란 마치 요리의 마지막 간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억지로 많이 넣는다고 맛이 좋아지지 않으며 너무 없으면 어딘가 허전하죠. 오직 당신만이 찾아낼 수 있는 그 절묘한 균형점이야말로 남은 인생을 가장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 이것은 아마도 후회라는 감정의 가장 깊은 심장부에 관한 이야기일 겁니다. 80세가 되어 당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당신이 저질렀던 실수보다 차마 시도조차 못했던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입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타오르던 작은 불씨, 언젠가라는 이름으로 예면했던 그 꿈들이 훗날 그때 용기 내지 못했을까라는 거대한 한숨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똑똑히 들으십시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을 뛰게 만든 거인 정주영 회장이 평생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봐, 해봤어. 이 질문은 성공했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가 어떻든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부딪혀 보았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미 늦었다는 말처럼 비겁한 변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남은 인생에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니까요. 서툴러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도전해봤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미래의 당신은 오늘의 당신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의 일일 강좌라도 좋습니다. 그 세계의 문턱을 살짝 넘어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세상은 넓어집니다. 더 이상 누구와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한 도전입니다. 하지 않은 후회는 평생 당신의 겉을 맴도는 유령이 되지만 해본 경험은 실패조차도 당신의 역사가 됩니다. 부디 당신 마음속의 작은 애침에 조금만 더 솔직해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당신의 뿌리, 바로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우리는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다음으로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그 언제든지는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들어드릴 걸,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말할 걸 하고 깨달았을 때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쑥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부모님께서 어떤 인생의 풍파를 헤쳐 오셨는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에 마음 아파하셨는지, 그분들의 삶의 조각들을 들어두는 것은 훗날 당신이 길을 잃었을 때 환하게 앞을 밝혀줄 등대가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 바로 당신의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컸다는 이유로 어색한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부모라는 갑옷을 잠시 내려놓고 한 사람의 인생 선배로서 담담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그렇게 마음의 빗장을 조금만 얼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부모님의 진짜 얼굴, 자녀의 속마음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거창한 형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퉁명스럽게 툭 던지는 짧은 메시지 하나, 함께 국밥 한 그릇 비우는 소박한 식사 한 끼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 숨쉬는 동안 그 마음의 연결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생각보다 잔인할 만큼 짧습니다. 후회의 문턱을 넘는 순간 시간은 2번 다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부디 이 사실만큼은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눈 몸, 돈, 공간, 관계,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 이 모든 것은 결국 2가지로 귀결됩니다. 하나는 해보지 못했던 일에 대한 두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더 뜨겁게 마주하지 못했던 사람에 대한 미련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오늘이라는 이 순간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희망이 교차하는 유일한 갈림길입니다. 물론 하루하루가 버겁고 마음대로 되는 일 하나 없는 날도 많을 겁니다. 이 세상 누구도 자기만의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내 나이가 몇인데 라는 패배자의 언어로 스스로의 가능성에 자물쇠를 채우지 마십시오. 나는 아직도 젊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외쳤던 불굴의 거인처럼 당신의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에 작은 불씨가 되어 내일을 향한 거대한 불꽃으로 타오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